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루터 렌더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비스를 구현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자꾸 그 뒤로 밀리더라고요. 이 주제를 다루는 게. 그래서 결국에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주제를 촬영해야겠다 한 계획 잡은 건 한 달 전입니다. 제 게으름이 문제가 되어 또 이렇게 몇 주 지난 이 시점에서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조차도 그 동료의 푸시가 없었으면 촬영을 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냥 이 시간이 별거 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쑥 흘러가듯이. 지금 일요일인데 사실 시간이 항상 주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촬영을 뒤로 미루게 되죠. 근데 지난주에 동료가 꼭 촬영을 해라 이렇게 푸시를 좀 줘서 제가 오늘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이 주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플루터 렌더링이란 주제고요.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데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고도 플루터 개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렴풋하게만 알고 이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플루터가 화면에 그 위젯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빌드 메소드가 화면을 그리는데 관여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상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플루터 위젯을 만들면 빌드 메소드를 항상 구현하게 되잖아요. 필수적으로 구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빌드 메소드가 화면을 그리는 그런 메소드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아니기도 한데요. 빌드 메소드에 의해서 화면이 그려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빌드가 돈다고 하여 화면이 매번 다시 그려지는 건 아닌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빌드는 호출될 때마다 화면을 다시 그리는가? 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플루터는 화면을 어떻게 그리는가와도 맥이 닿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위젯을 만들거나 화면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흔한 스테이트레스 위젯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만들어 보셨죠? 그리고 스테이트레스 위젯이든 스테이트풀 위젯이든 우리는 빌드 메소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드 메소드는 위젯을 리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위젯이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위젯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샘플 페이지라는 요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컨테이너 밑에 로우 그 밑에 이미지 위젯 그리고 텍스트 위젯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젯을 우리가 이제 런을 하게 되면 화면에 실제 그려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샘플 페이지 요 스테이트레스 위젯을 위젯 트리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컨테이너가 있고요. 컨테이너 밑에 로우가 있고 로우 밑에 이미지 위젯과 텍스트 위젯이 동일한 뎁스, 칠드런 위젯으로서 동일한 뎁스를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위젯 구조가 되고요. 내부적으로 컬러드 박스 위젯과 로우 이미지 위젯, 리치 텍스트 위젯이라는 게 우리가 디파인하지 않았지만 플루터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숨겨진 위젯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위젯 트리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게 위젯 트리이죠. 이 위젯 트리가 화면을 그리는데 관여를 하지만 실제로 페인팅을 하진 않아요. 위젯 트리는. 그냥 위젯 트리는 이 위젯의 순서 그리고 그 위젯의 순서나 위치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은 무엇으로 그려지냐? 렌더링 과정에 의해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플루터에서는 렌더 트리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실제 페인팅을 위한 트리인데요.
위젯 트리는 위젯의 순서나 계층 구조를 잡기 위해서 그려지는 것이고요. 렌더 트리는 실제 페인팅을 위해 필요한 그 트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두 개 사이에서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엘리멘트 트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엘리멘트 트리는 위젯 트리와 1대1 매핑 관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위젯 트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엘리멘트 트리가 조금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렸던 위젯 트리, 컨테이너 위젯은 엘리멘트 트리와 1대1 매핑으로 되는데 컴포넌트 엘리멘트라는 것으로 변환됩니다. 이 컴포넌트 엘리멘트는 주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어요. inherited 엘리멘트, stateless 엘리멘트, stateful 엘리멘트. 우리가 다루는 위젯과 1대1로 매핑되죠. 우리 주로 stateless 위젯, stateful 위젯, inherited 위젯 이렇게 다루잖아요. 엘리멘트 트리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포넌트 엘리멘트 외에도 렌더 오브젝트 엘리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컴포넌트 엘리멘트는 실제로 화면에 페인팅이 되지 않는 그런 요소고요. 렌더 오브젝트 엘리멘트는 실제로 화면에 페인팅에 관여하게 되는 그런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컬러드 박스라는 위젯은 렌더 오브젝트 엘리멘트로 매핑이 됩니다. 로우도 렌더 오브젝트 엘리멘트로 되고 리치 텍스트나 로우 이미지 같은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렌더 오브젝트 엘리멘트로 매핑이 됩니다. 컴포넌트 엘리멘트는 렌더링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엘리멘트입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엘리멘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컨스트레인트 정의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렌더 오브젝트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걸 표현해주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멘트 트리가 구성이 됩니다. 이 엘리멘트 트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또 한번 다루게 될 건데 실제로 화면의 페인팅을 위해서는 이 엘리멘트 트리를 기준으로 렌더 트리라는 걸 만듭니다. 컴포넌트 엘리멘트는 실제로 페인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자신의 밑에 페인팅에 관여하는 어떤 녀석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들고 있는 녀석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렌더 트리라는 걸 만듭니다. 렌더 트리는 이제부터 진짜로 화면에 그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렌더 오브젝트는 생성되지 않죠. 그 녀석들은 페인팅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렌더 오브젝트 엘리멘트만이 렌더 트리에 있는 특정 오브젝트로 매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렌더 트리를 만들게 되죠. 이 녀석들이 실제로 페인팅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페인팅에 관여한다는 것은 이 녀석들이 실제로 자신의 크기가 얼마이고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멘트 트리나 렌더 트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위젯 트리, 엘리멘트 트리, 렌더 트리가 서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화면에 무언가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My 홈페이지라는 스테이트풀 위젯이 있어요. 우리 카운터 샘플 앱을 만들면 항상 나오는 그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풀 위젯은 스테이트 클래스를 갖고 있죠. 위젯 트리에 관여하는 것은 이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이 클래스가 위젯 트리에 관여합니다. 자,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어떨까요? My 앱이라는 스테이트레스 위젯이 있죠. 이 클래스 전체가 위젯 트리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젯 트리에는 요 My 앱과 My 홈페이지라는 이런 녀석들의 객체 정보로 트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테이트레스는 위젯밖에 없으니까 이 전체가 위젯 트리에 관여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My 홈페이지는 스테이트풀 위젯이죠. 그러면 스테이트풀 위젯은 사실은 이 스테이트 클래스랑 한 세트잖아요. 이 녀석은 위젯 트리에 관여하는데 이 스테이트 클래스는 그럼 어디에 위치해요? 위젯 트리에 안 올라가나요? 그렇습니다. 스테이트 클래스는 위젯 트리에 올라가지 않아요.
엘리멘트 트리에 연결됩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위젯 트리에 올라가고 그것과 1대1로 매핑되는 엘리멘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myApp이라는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위젯 트리에 노드 하나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것과 1대1 매핑되는 스테이트레스 엘리멘트 노드를 하나 만듭니다. 객체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이렇게 1대1 매핑이 되는 겁니다. 자, myApp은 이렇게 됐어요. myApp 밑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있지만 조금 크게 설명하면 마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myApp 밑에는 마이 홈페이지. 자, 그러면 마이 홈페이지는 스테이트풀 위젯이죠. 스테이트풀 위젯은 위젯 트리의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1대1 매핑되는 컴포넌트 엘리멘트인 스테이트풀 엘리멘트를 하나 만들고 두 개가 1대1 매핑됩니다. 자, 여기에 스테이트 객체가 연결돼야 됩니다. 자, 위젯 트리와 엘리멘트 트리 두 개가 있는데 스테이트 객체는 엘리멘트 트리 그 노드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풀 위젯이 있죠. 그 위젯과 1대1 매핑되는 엘리멘트 객체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엘리멘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컴포넌트 엘리멘트는 스테이트풀 엘리멘트의 페어런츠입니다. 스테이트풀 엘리멘트, 스테이트레스 엘리멘트, 그 다음에 인헤리티드 엘리멘트 모두 컴포넌트 엘리멘트를 상속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 엘리멘트 하나가 만들어지고 요 녀석에게 스테이트 객체가 연결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스테이트풀 위젯이 위젯 트리에 위치하고 그 녀석과 연관되는 스테이트 객체는 여기 엘리멘트 트리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구조가 왜 의미 있는지는 우리가 뒤에 영상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런 구조를 취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드를 setState에 의해 다시 시킬 수도 있고 didUpdate 위젯에 의해서도 다시 시킬 수도 있고 didChangeDependency에 의해서도 빌드가 다시 수행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빌드는 수십 번 수행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십 번 수행될 때마다 얘네들을 전부 다 다시 만드느냐? 그러면 너무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플루터는 이 비효율을 없애려고 실제로 얘네들을 전부 다시 만들지 않아요. 뭐만 다시 만드냐면 요 녀석만 다시 만듭니다. 위젯 트리에서 빌드에 관여되는 영역들만 다시 생성해요. 그래서 스테이트레스 위젯도 이뮤터블이고요. 스테이트풀 위젯도 이뮤터블입니다. 다만 스테이트풀 위젯은 스테이트 객체랑 연결되죠. 뮤터블 형태를 갖는 거는 스테이트 객체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위젯 트리에 올라가는 객체는 모두 이뮤터블 객체예요. 만약 무언가 변동이 발견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폐기를 해요. 폐기. 그리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다시 그 위치에 끼워 넣죠. 새로운 정보로. 자, 그래서 만약에 요 로우에서 우리가 뭔가 변동이 발생되면 위젯 트리는 요 밑에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자, 이뮤테블 객체를 다시 만드는 건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렌더링에 관련된, 페인팅에 관련된 애들을 다 다시 만드는 건 비용이 비싸요.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위젯 트리는 계속 지워졌다, 생성됐다 하지만 요 엘리멘트 트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얘네가 수십 번, 위젯 트리가 수십 번 생성될 때 엘리멘트 트리는 한 번 생성되니 계속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지우고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엘리멘트 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멘트 트리는 라이프 사이클이 길겠죠. 그래서 우리가 빌드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건 위젯 트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젯 트리와 대응되는 엘리멘트 트리는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을 경우, 재활용할 수 없을 경우는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멘트 트리가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플룬터는 화면을 그리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텍스트 위젯이 있는데 이 텍스트 위젯에 텍스트가 바뀌었어. 그러면 요 텍스트 정보가 바뀌었는데 실제로 요 텍스트를 그리는 위젯은 요 리치 텍스트죠. 요 리치 텍스트는 요 렌더 오브젝트 엘리멘트랑 매핑돼 있죠. 요 녀석 다시 만들어야겠죠. 텍스트가 실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시 만들면 됩니다. 만약에 이 스테이트풀 위젯 카운터 페이지에 뭐가 바뀌어서 빌드가 다시 돌아요. 셋 스테이트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그런데 이 텍스트는 바뀌지 않았어. 이 이미지는 바뀌었다 쳐요. 그럼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 렌더 오브젝트 엘리멘트는 폐기되지 않는 거고요.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녀석은 폐기되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바뀐 부분만 교체해내서 다시 연산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플루터 렌더링 과정이 최적화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멘트 트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이 엘리멘트 트리의 노드들 중에, 엘리멘트 오브젝트들 중에 실제로 페인팅에 관여하는 녀석들만 렌더 트리에 또 다른 객체를 생성해서 실제 페인팅에 관여하게 되죠. 이 그래프에서는 이 녀석들만 실제 페인팅에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페인팅에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코레이티드 박스의 사이즈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실제 사이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더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렌더 패러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렌더 트리에 구체적인 사이즈 정보가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플루터가 렌더링하는 큰 컨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컨셉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이제 다음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